저는 어린 시절 너무 좋아했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 항상 부담 없이 놀러 다녔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주 반갑고 상냥했으며 저에 대해 화를 내는 일도 전혀 없었고 항상 웃는 얼굴로 온화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네 집에는 한 칸에 일본식 방이 있고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낡은 장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롱 위에는 유리상자에 들어간 엄청 오래돼 보이는 프랑스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지금도 분명히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그 프랑스 인형이 화제에 오르면 할아버지가 항상 이상한 얼굴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셋이 놀고 있었는데 그 프랑스 인형 이야기만 나오면 할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라 그때는 특별히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저와 할머니가 그 오래된 프랑스 인형을 갖고 논다든가 인형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면 항상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그 인형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건 어린 저도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프랑스 인형을 품에 안을 때는 마치 귀한 손주를 품에 안은 것처럼 소중하게 다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16세가 되었을 무렵 자주 가지 못하게 되었던 할머니 집에 혼자 놀러 갔을 때 일입니다. 항상 집에 계셨었는데 그날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곧 돌아들 오시려나? 그렇게 생각한 저는 거실에서 뒹굴기로 했죠. 거기서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일까요? 전혀 돌아오실 기미가 없어 지루함을 주체 못한 저는 어쩐 일인지 옆 일본식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장롱 위에 있던 프랑스 인형이 빈 상자만 남고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할머니가 인형을 어쨌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침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바로 프랑스 인형은 어떻게 했냐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문자 그대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본 적도 없을 정도의 얼굴이 되어 있는 대로 화가 난 도깨비 같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그건 불살라버려야 돼. 누누이 말했는데도. 화내는 할아버지를 본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저도 놀라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혼이 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말 그냥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바로 찾아올게 하더니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중 찾아오겠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찾아온다고? 누가 가져간 거야? 도둑? 잠시 후 제가 할머니에게 인형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언제나의 미소 띤 얼굴로 돌아와서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돌아오지 않은 채 밤이 된 바람에 그날은 그대로 할머니네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이었을까요? 저도 할머니도 자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갑자기 놀랄 정도의 큰 소리로 하는 할아버지의 비명이 현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할머니와 같이 현관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할머니의 프랑스 인형이 현관 땅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것을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프랑스 인형은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으나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와보니까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그 광경을 본 저는 순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놀란 모습과 그 상황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힘센 팔로 프랑스 인형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 올렸고 그때 할머니는 마치 프랑스 인형을 감싸듯 두 손을 순간적으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할머니를 본 척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는 분노한 모습으로 할머니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젠 안 돼. 이건 절에 가지고 가겠어. 당신도 이것으로 알겠죠? 그러면서 프랑스 인형의 머리채를 쥔 채 할아버지는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한밤중인데 왜 이 밤에 그러는 거야? 절도 문 닫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달래고 한밤중이라 우리 둘은 다시 자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저는 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로 가려는데 거기서 믿지 못할 것을 봅니다. 현관 땅바닥에는 지난밤 할아버지가 가지고 나갔을 프랑스 인형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프랑스 인형은 지난 밤과는 달리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저는 무서워져서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고 할머니! 할머니가 바로 현관으로 달려오더니 그 인형을 보자마자 서둘러 깨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저는 살짝 위화감을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절에 연락해봐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2번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실종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할머니의 인형에 대해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도 자세한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태어났을 때부터도 그 인형은 존재했고 옛날부터 할머니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뿐. 할아버지는 그날 인형을 가지고 절에 간 게 분명합니다만 어째서 인형만이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할아버지는 절에 갔던 게 아니었을까요? 수수께끼가 많지만 돌아온 프랑스 인형이 진흙투성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나쁜 상상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되도록 떠올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외할아버지의 여동생 되시는 이모할머니와 사이가 좋아서 제가 초등학교 무렵부터 자주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고치현, 고지시에 있는 이모할머니 집에 놀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상한 인품의 이모할머니 집은 굉장히 넓고 장식품 같은 것도 호화로웠으며 항상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마당에서 동생과 함께 노는 게 너무 좋아 항상 이모할머니 집에 가는 걸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솔직히 말해 이 집에 혼자 있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할머니 집에 딱 한 곳, 당시 제가 굉장히 섬뜩하게 느꼈던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인형이 가득 장식되어 있는 선판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쁜 얼굴을 한 프랑스 인형들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예전부터도 인형에는 별로 익숙하지 못했던 저는 그 인형들을 예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볕이 잘 들지 않는 탓도 있었겠지만 조금 그늘지고 어둑어둑해 보이는 그 인형 장식장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저도 가족도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가 계속되어 한동안 이모할머니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무렵이었을까요? 오랜만에 이모할머니 댁에 초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여동생이 부활동인지 뭔지로 갈 수가 없어 엄마와 저만 놀러 갔습니다. 다과를 대접받고 한동안 셋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모 할머니의 따님은 도쿄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도중 그 따님이 모아둔 만화를 가져가 줬으면 해서 저는 기뻐하며 그 만화가 있는 선반을 부지런히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집중해서 이것저것 찾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엄마와 이모 할머니는 잠깐 마트 좀 갔다 올게. 하고 가까운 쇼핑센터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모 할머니 집에서 홀로 남은 거죠. 하지만 초등학생 무렵에는
이 집에 홀로 남겨지는 게 절대적으로 싫었지만 조금 컸다고 할까요? 실제로 혼자 남으니 전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만화에 열중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가지고 갈 만화를 찾고 있던 도중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바삭, 바사삭. 저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집에도 쥐가 나오나? 저는 그런 정도의 생각만으로 한동안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달그락, 달그락. 분명히 쥐와는 다른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된 저는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은 옛날에 그토록 무서워했던 인형 장식장이었습니다. 인형들은 변함없이 섬뜩했고 조금 오래된 탓도 있는지 이전보다 한층 말할 수 없을 만큼 음산한 분위기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여기는 뭔가 섬뜩해.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아래로 향했더니 제 발밑에는 그 장식장에서 떨어진 듯한 인형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까 난 소리는 이게 떨어졌던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형을 주워 올린 다음 순간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푸른 눈을 한 그 인형의 머리가 도독, 도독, 도도독 하며 3번을 움직여서는 제 쪽을 향해 저기, 나 좋아하긴 했어. 전자음 같은 높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걸어온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에 저는 튀어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굳은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대로 뒤로 자빠진 저는 인형을 던지고 앉은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떨어진 그 인형이 스슥 스슥 하며 마루를 포복해서 오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의식은 공포로 정지되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깨달았을 때는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물건을 사고 돌아온 엄마와 이모 할머니가 저를 옮겨놓은 것 같았죠. 만화를 손에 쥔 채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아까의 체험을 엄마와 이모 할머니에게 말했더니 꿈 꿨나 보네. 하며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죠. 솔직히 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느낌이 있었는데요. 저 자신도 심지어 그게 사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진짜였습니다. 아, 꿈이었던 거야? 저도 엄마 말에 억지로 자신을 납득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봤던 이모 할머니의 좋지 않은 표정에 왠지 모르게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든 채 그날은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모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꿈에서 봤다던 인형의 특징을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횡설수설 대답한 뒤 왜 그런 걸 묻냐고 이모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모 할머니가 예전에 이혼했던 남편분에게 딸린 딸이 있었다는데요. 그 아이가 좋아해서 선반에 장식해둔 인형과 제가 꿈에서 봤던 인형의 특징이 똑같다고 합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몰랐습니다만 엄마에게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아무래도 이모 할머니와 그 남편 쪽 딸과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저기, 나 좋아하긴 했어. 그 인형의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었던 걸까요? 비록 꿈이었다고 해도 저에게는 엄청 무서웠던 체험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이모 할머니가 훨씬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그날 이후 그 이혼한 남편의 친딸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인형이 사라졌다고 하니까요. 이모 할머니는 그 후 바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게 너무도 무서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